네, 경제현장 오늘 집중 진단으로 이어갑니다. 추가 경전 예산 편성 논란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대응 등을 위해서 1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인데 규모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죠. 내후 외환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추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추경 정부가 이제 다음 주 초에 10조 원 어디에 어떻게 쓸까 정부의 생각을 발표합니다. 몇 차례 추경 얘기는 했습니다만 추경 편성 시점, 10조 원 규모의 적정성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총평을 들어보시겠네요. 김민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현재 추경 편성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리고 관세와 그리고 AI 이런 곳에 또 쓴다고 하고, 그리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경제 침체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산불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예. 또 경기 침체 때문에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추경의 규모가 10조가 돼야 되는지, 그거보다 적어야 되는지, 혹은 또 많아야 되는지는 구체적인 이 내역들을 좀 들여봐야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정부가 이제 정확하게 네. 10조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봐야만. 네. 지금 대체로 내수진자, 그러니까 좀 소상공인 지원, 민생에 한 3, 4조 원, 그리고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한 3, 4조 원. 그리고 나머지 산불 피해 그렇게 얘기돼 있는데 구체안을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시점, 규모 혹시 어떻게 책임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점은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죠. 늦은 감이 있다. 네, 왜냐하면 추경기가 처음 나왔던 건 사실 이제 1월 달 정도에 사실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이제 경제가 좀 하방 압력이 있으니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략 한 15에서 2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0.2%포인트 정도는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제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 사실 그때 추경 논의가 좀 진행이 되다가 사실 이제 조금 없어진 감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늦은 감이 있다. 그다음에 규모에서 10조라는 규모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1월 달에 얘기 나올 때 이제 정치권에서도 얘기 나오고 한국은행에서 얘기했었지만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맥시멈 30조.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명시적으로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추경 얘기가 막 나오는 상황에서 한다면 30조를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내놓은 게 10조 정도 규모인데, 그 규모의 적정성은 좀 사실은 저도 이제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좀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을 좀 보고. 네. 그런데 추경 요인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미국의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영세 소상공인 지원. 자, 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유는 명시적으로 됐는데 이게 국가재정법에 추경 요건이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추경을 편성할 요건에 해당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국가재정법의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제89조 1항에서 언급된 바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그리고 경기 침체, 기타 등등의 이유로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규모 재해가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었는데 그 후로 갑자기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경기 침체와 같은 혹은 관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대내외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새롭게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목적 중에 하나로 언급되어 있는 AI 경쟁력 강화. AI 경쟁력 강화. 네. 이것을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생긴 중대한 변화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AI 경쟁력 강화는 일찍이 필요했던 건데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일도 아니니까 조금
국가재정법 취지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사실 말씀이시죠? 그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본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는데 그렇죠. 그때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새로운 뭔가 필요성이 나타났을 때 네. 조금 더 편성을 하자 이런 취지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은 AI 경쟁력 강화는 좀 추경하고는 거리가 먼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추경을 편성할 이유를 해서 국가재정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산불 피해 지원이 제일 먼저 지금 떠오르잖아요. 이런 건 지난 그 정부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 예비비가 있잖아요. 재밌게 쓸. 네. 그런 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추경으로 반드시 해야 뭐 돼요? 우선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다만 이제 이번 추경으로 이제 예비비를 늘리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 산불 재해가 발생한 곳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돈들을 사실 마련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예비비는 사실 성격상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한 돈이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지금 급하게 산불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거 예비비를 쓰는 건 맞는데 네. 올해가 아직 이제 4월이죠, 사실은. 어떤 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비비를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그러면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추경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비비만으로 예비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년에 또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추경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고. 자, 문제는 이제 규모가 물론 이제 내용을 정확히 정부가 발표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대략의 10조에 대한 쓰임새를 이제 골자 는 정부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규모에 대해서 민주당은 너무 적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35조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진작 패키지가 포함돼야 된다. 그동안 얘기했던 전 국민 지원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포함된 35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 혹시 내용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고 또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라는 그 일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서 예. 많은 투입을 해서 좀 경기를 살리자라는 뭐 방향성은 동의가 어느 정도 되지만 그 규모를 뭐 10조가 부족한지 아니면 30조 뭐 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35조 정도 대해서는 민주당은 사실 이 그 재정 지출이 가져오는 경제 성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연구가 그동안 꽤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좀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적이지 한 않다. 10조를 투입을 하면 예. 그럼 GDP가 10조가 느느냐? 네. 그거는 아주 잘 나왔을 때 그 정도이고요. 예. 그것의 한 30% 혹은 절반 수준의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재정 지출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이런 거 네. GDP를 기하는 효과가 한 30%에서 잘하면 50%. 네, 그러니까 10조를 쓰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한 3조 정도 효과. 정도의 GDP가 증가하는 효과밖에는 거두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재정 지출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 정부가 이제 투자의 형식으로 쓰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네.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쓸 때는 그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커서 100%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이전 지출의 형태로 예. 뭐 소비 나눠주는 쿠폰이라든지 식으로.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 효과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서 한 30% 정도밖에는 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관련돼서 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이전 지출, 뭔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한때 이제 전 국민 25만 원을 얘기했는데 그 취지가 살아있는 소비 쿠폰을 이번 추경에 넣자. 그 소비 쿠폰, 전 국민 지원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전 국민 지원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앞서 말씀 주신 생각이랑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내수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소비 지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중이 되게 크죠. 포션이 크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직격탄을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일종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자연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이제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무너져 살아남는 내린다. 분이 다 없게 될 무너져 수도 내린다.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은 조금 많이 좀 긴급해 보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내수 진작책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 지원하는 형태는 사실 효과성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이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효과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형평에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형평. 좀 논쟁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전 국민 지원 자체가 그런 요건들을 다 충족할 만한 지원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야는 아니죠. 이제 1당과 2당이 생각이 다르면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이 부분을 넣자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과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는 없죠. 지금 추경의 이제 1차적인 목표가 산불 피해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경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에게 지원을 좀 해주자는 목적인데 그것을 확대해서 다른 것들까지 다 같이 하자라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당장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곳에 먼저 쓰고 그리고 좀 더 확대하는 것은 뭐 2차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급성을 판단을 해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뭐 규모가 너무 적다, 아주 찔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적다고 주장하잖아요. 국민의힘 생각은 어떤 부분을 좀 더 키우고 어느 정도 좀 생각하는 건가요? 글쎄 저도 뭐 국민의힘 마음속에 있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뭐 산불 그다음에 지금 이제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부분들 관세 전쟁, 관세 폭탄 이런 부분들과 함께 결국은 내수 부분.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뭐 관세 전쟁 관련된 기업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관세 추측을 한번 전쟁을 해봅니다. 네. 여튼 이제 정부가 구체안을 내고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이 협의를 해야만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질 텐데 어떻게 규모를 좀 더 늘리자는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게 이게 나라 살림 적자,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그리고 국가 채무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장부를 마감한 결과 이 관리재정 수지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GDP 대비 적자 비율은 다시 4% 됐다. 이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요 나라 살림 장부 마감 결과만 보면 어떻습니까? 건전재정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걸 보면? 사실 지표를 보면 최근에 우리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가 GDP의 3 내지 5% 수준으로 한 5년 정도 계속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018년까지는 뭐 1% 많아도 2% 안쪽이었는데요. 이제 2019년에 3%가 되고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비드가 발발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뭐 4%, 5% 이런 수준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비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됐는데 2023년, 2024년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런 수준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정부의 지출 구조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런 적자 기조가 이제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뭐 큰 필요가 뭐 코비드 같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통상적으로 늘상 그런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식으로 재정 구조가 짜여진 것은 아닌지 특히 지출 측면에서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GDP 대비 뭐 우리 국가 채무 수준이 뭐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뭐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최근에 몇 년처럼 이런 식으로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된다면 IMF가 몇 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으니까 뭐 경계는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살림에서 이제 관리 재정 수지 기준으로 했는데 쓸 돈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쓸 돈을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더 줄어들면 또 적자가 크잖아요. 이 작년에 세금이 좀 많이 들거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게 약간 좀 모순적인 재정 운영이었다 지난 정부는. 모순적인. 왜냐하면 이제 건전 재정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런 거죠. 분모는 이제 전체 이제 쓰는 돈이라면 예. 분자가 이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줄이면서 예. 기존에 쓰는 걸 줄여야지 사실은 건전 재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100억을 받아서 100억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그게 아니라 100억을 받아서 98억만 쓰겠다, 2억을 남기겠다. 예. 이게 일종의 건전 재정인 건전 재정인데. 건데 예. 100억을 받지 않고 예. 90억만 받는 결과를 가져오면 세금을 못 걷었다. 세금이 덜 거쳤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들거친 거에 또 그것도 있죠.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감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세?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 사실 이제 건전 재정 얘기하면서 감세 정책 이렇게 세게 하는 건 약간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적게 받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사실 이제 쓸 돈을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쓸 돈은 줄이지 않으면서 네, 쓸 돈을 줄이는 거는 제한하면서 예. 들어오는 돈을 많이 줄이면 건전 재정을 가기가 너무 어렵게 되죠. 감세로 인한 세금이 그래서 줄었느냐, 감세를 강하게 했느냐에 대한 건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원 연구원에 대해서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감세로 인한 세금 감소가 컸다. 그게 감세 때문이었을까? 사실 뭐 감세가 뭐 세수를 줄이는 하나의 요인은 되었던 것은 맞죠. 하지만 내수가 뭐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보다도 더 세금이 덜 거치게 된 측면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관리재정 수지도 얘기를 했지만 나라빚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작년 말 1,175조. 이 1,175조 하면 참 감이 안 오는데 GDP 비중으로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위험한 수준으로 봐야 돼요? 지금 뭐 46% 정도를 얘기하고 GDP에 있는데, 대해서는.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사실 이 결과,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 결산 결과 마감한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떠드는 결과들 보면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빚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 GDP 대비 비율은 사실은 조금은 좋아졌어요. 국가 채무 그래요? 비율은.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그거는 잘 한 거죠.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OECD 평균이 사실 100%가 넘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국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는 지금 50%가 100%가? 안 되지만 어. 뭐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건 조금 과한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저희도 경계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 측면.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러니까 1,000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의 금액이긴 하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금액의 절대 액수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네, 않나. 규모보다는 이제 GD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아까 조금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빠르다 그런 뭐, 좀 네, 경계를 그런 해야 부분이 된다 그런 있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지만 뭐 10조가 될지 35조가 될지 결국은 추경을 할 때 필요한 돈은 빚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국가 채무만 계속 늘어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나라의 살림살이하고 우리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가 뭐 다를 바가 별반 없죠. 예. 빚을 내면은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계속 빚을 내다 보면은 뭐 갚을 능력을 초과해서 상환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디폴트를 하는 나라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뭐 그런 지경까지 아직 가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예. 뭐 김용원 책임연구원님 말씀처럼 계속 우리가 좀 이런 지켜보고 국가 채무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것이 뭐 필요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최근 5년에 적자 누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사회보장기금, 물론 이것은 이제 관리재정 수지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기금. 네. 예. 뭐 국민연금도 있고 여러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들의 수지가 악화된다라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거든요.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으니까 뭐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사람들은 혹은 기금에 기여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요. 네. 그것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지 악화가 이미 다 향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빤하게
내다 보이는 것이기 그 때문에 수지 악화도 국가가 떠안아야 될 결과적으로 채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국가 채무를 뭐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 채무가 현재 우리가 뭐 한 46%니까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낮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앞으로 그것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우리나라 있기 인구 구조도 때문에 감안할 때. 네, 그래서 좀 경각심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연수입이 1억이다. 그런데 46%의 빚을 지고 있다면 네. 뭐 거의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천만 원의 빚은 뭐 연봉 1억이니까 5천만 원의 빚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그렇게 뭐 큰 빚은 아니다라고 보통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만간 1억이 되고 또 2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예. 그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네, 200%가 넘습니다. 200%. 네. 그렇게 된 데는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겪어왔고 먼저 겪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금 수지들이 나빠진 것이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인구 구조를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재정 건전 재정을 위해서 정부가 국가 재정법을 좀 고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3년은 채 안 됐습니다만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다툼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말로만 할 그 의지가 없었습니까? 뭐 재정법 수정이 안 된 거예요. 뭐 재정 준칙, 재정 이제, 준칙 재정 만드는 준칙을 이제 제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사실 이제 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있어왔던 얘기들이죠. 네. 뭐 그래서 다만 이제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재정 준칙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제 뭐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냐면 긴급하게 재정을 써야 될 때 이 재정 준칙에 얽매이면 재정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니까 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국가 재정 준칙에는 네네.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있거든요. 뭐 관리 재정 수지 몇 퍼센트 뭐 그러니까 그런 기준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 그 지표 하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게 재정 준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상관없는데 지금같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을 써야 되는데 그 준칙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입법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었죠. 네, 고쳐졌더라면 그 재정준칙법이 마련했더라면 요런 때 좀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네요. 여튼 추가경정예산 정부가 이제 곧 주초에 발표를 한다니까 어떻게 나올지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시기도 중요하니까 이제 2달 후면 이제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이라는 굵직한 행사를 앞둔 추경 편성을 보면 이번에 빨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대규모로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나눠서 해야 될지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사실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의 원래 취지가 따로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2달 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도록 지금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4년마다 원래는 정부 5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바뀌게 돼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2달 후에 정권이 새로 들어오면 그래서 그때 그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국민과 국회를 설득을 해서 추경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 맞고 예.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만 담아서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의 목적을 그렇게 좀 좁혀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시점은 지금 필요한 것만 우선 하자. 새 정부는 그 다음에 맡겨두자 그런 얘기인데, 자, 그 추경이 과연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까에 대해서 우리 김민성 교수님 잠깐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김영원 연구원이 보기에 그걸 어떤 경기 부양 효과, 뭐 재정의 이제 승수 효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게 조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한 30-40% 정도로만 안 되는 겁니까? 그 정도밖에?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결국은 이제 정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워요. 사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왜냐하면은 어떻게 지원하느냐,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지원하느냐, 어느 상황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10조 원을 했는데 얼마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하나 뭐 시금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건 연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면서 20조 정도 추경을 하면 0.2%포인트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한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0.1%포인트. 0.2%. 0.2%. 예, 그러니까는 10조에 0.1 정도 올라가는 셈이죠. 예. 지금 사실 이제 경제 성장 전망이 연초에는 뭐 1.8이었다 1.5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뭐 그 분석 이제 그냥 그대로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뭐 그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가 경정 예산 다음 주 초에 발표하기로 했죠.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